첫 번째 키워드로 보는 종목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저는 우리의 에이스 김은수 학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수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김쌤과 그쵸? 함께 하게 된 김은수입니다. 일단 참 미국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힘들어해도 나스닥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테슬라가 언제까지 그쵸? 갈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과거의 학습 효과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이 힘으로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김쌤과 함께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김쌤의 투자백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우리 김쌤의 잘생긴 얼굴이 걸린 이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이러한 전략 2%를 채워주는 방법 기술력과 같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대단한 우리 김태성 대표님이니까요. 같이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서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늘은 또 어떤 걸 좀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 종목 상담이라고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수가 엄청나게 또 급변했던 한 주의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맞을까 고민도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말 내내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노란톡 메신저에 올려주신 종목들 중에 순서대로 제가 이제 뽑아서 오늘 총 5개의 종목을 한번 상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테슬라. 이렇게 오늘... 전기차가 갈 줄이야. 네, 오늘 2,100불 갈려나 봐요. 오늘 그쵸. 장 시작하자마자 질주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8개월,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창문에다가 쇠구슬을 던졌는데 창문이 이 방탄유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박살이 났던 게 테슬라였는데 그때 엄청나게 비웃음거리가 됐었거든요. 이제 니콜라와 이제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지금은 전기차는 이퀄 테슬라를 테슬라라는 공식이 지금 성립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지금 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종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진칼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한진칼 88,300원에 비중 20%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한진칼 하면 이제 대한항공의 이 오너가 안에서의 싸움들, 여러 가지 이슈들, 뉴스들 이런 것들이 항상 화두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이슈로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됐다. 저는 무조건 잘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진칼이라는 종목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 노란톡 메신저에서 언제부터였냐면요. 수요일부터 대다수의 종목들을 보유 물량의 절반씩은 무조건 덜어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요일날 어떠한 말들을 했냐. 아니, 화요일날 하락이 그렇게 셌다가 수요일날 급반등하는데 왜 지금 주려야 하나요? 자, 수요일날 반등은 제가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없는 반등은요.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밀렸습니다.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시금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아무리 좋은 지금이라 할지라도 결국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살 수 있는 메이저 수급의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엄청 적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아쉽지만 지금 비중 절반씩 덜으라고 했습니다. 네. 자, 목요일, 금요일 오늘 딱 봤을 때 어땠죠? 덜어냈더라면 아마 충격이 덜했었을 겁니다. 수요일날 아깝다고 이거 정말 덜어내야 되나요? 조금 더 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던 분들은 정말 오늘 눈물을 또 머금는 손절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진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 20%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한진칼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요. 지금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주봉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월봉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제가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평선과 거래량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평선과 캔들의 지금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이평선이 올라와서 캔들에 닿든 캔들이 내려가선 이평선에 닿든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시장이 좋다? 아니죠.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평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캔들이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히 다시 올라가지 않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보유 비중의 절반은 우선은 덜어내자. 네. 우선은 덜어내고 만약에 7만 원까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자르자. 절대 한진칼의 추매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진칼 물어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의미 없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한진칼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살 종목 많고 네. 제가 조금 있다가 블라인드 종목 추천한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한진칼 괜히 오너가 이슈가 있고 실적에 대한 이슈 있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 사치다. 시간 낭비다. 저는 월요일날 딱 당장 보유 비중의 절반을 딱 덜어내시고요. 네. 더 밀리면 추매가 아니고 더 밀리면 그냥 아예 덜어내자라는 이야기를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한진칼로 봤을 때 어떻게 됐든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털썩하고 우리 한국 증시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힘을 좀 이렇게 좀 약해졌는데 네. 그럼 철강, 뭐 조선, 뭐 이런 자동차, 네. 반도체 이런 민감주 자체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역시 큰 에이스는 다릅니다. 자, 철강주는 저는 좋게 네. 봅니다.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지수가 고점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떠한 종목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종목은 바닥에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네. 자,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띄워놓은 게 대표적인 철강주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가 지금 현저히 낮아요. 자, 그럼 철강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또 현대제철 한번 꺼내볼게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네. 포스코와 이 철강주, 경기 민감주인데 주가의 위치 어떻습니까? 낮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한진팔 어떠죠? 굉장히 높아요. 자, 이제부터는 시장의 자금이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간 종목에서는 당연히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동안 가지 못한 종목에 매수가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 같은 경기 민감주를 할지라도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진칼의 위치는 너무 높다. 그래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보다는 덜어내야 되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한진칼 보유자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한진칼뿐만이 아니고 지금 손을 좀 대야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엑세스바이오가 오늘 안 나오진 않았죠. 결국엔 또 종목 상담에 엑세스바이오가 네. 나왔는데 자, 하필이면 왜 이 엑세스바이오를 아직까지 저는 갖고 있나 그게 또 의문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엑세스바이오가. 자, 제가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네네.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 관련주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부터는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엑세스바이오도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 진단키트와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시젠 볼게요. 아, 정말 시즌. 거침없었는데. 자, 시젠 제가 금요일날 뭐라 그랬죠? 금요일날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종목 상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 시즌을 봐라. 그쵸. 네네. 시젠을 봐라. 시젠이 양봉으로 올라오면 아쉽다고 더 보지 말고 올라올 때마다 분할 손절을 네네, 해라. 맞습니다. 라 그랬어요. 자, 화요일 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노란통 메신저에 이 정도 올라오고 이 정도 코로나 이야기면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고점 가는 거 아니에요? 덜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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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덜어내고 올라가니까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 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오늘 딱 보면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시즌 화요일날 양봉에 덜어내지 않았던 사람들 지난주 금요일날의 고민을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대응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수차례 있었는데 네. 그 조금이라도 먹어보겠다, 조금이라도 매수가 안에서 덜어내보겠다 라고 하는 그 욕심이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이 공포감, 걱정,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한가 간 종목은요. 이유가 없다? 있습니다. 하한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 대량 매도가 됐든 이 진단키트 관련한 뉴스가 거짓말이든 뭐 효과가 없든 무조건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한가 갔던 종목이 다시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을까요? 하한가 갔던 종목이 다시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럽니다.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건데 그거 본인의 행복 회로일 뿐이에요. 지금은요, 진단키트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은 전량 매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들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질 못해요. 맞아요. 자,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제가 VIP 분들하고 주간에 매매를 했던 게 뭐냐면 MH 에탄올이라는 이 손세정제. 맞습니다. 이제 후발주자를 봐야 그렇죠. 돼요. 네. 자, 진단키트는요. 다시 예전의 붐을 일으키기엔 어렵고요. 그렇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마스크와 손세정제주를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차라리 파미셀과 같은 줄기세포, 즉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주에 지금은 눈을 들여야 될 때다. 네네. 자꾸 이제 많이 쓰지도 않을 진단키트, 뭐 많이 쓰지는 않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없는 이러한 기업들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한진칼 같은 기업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아셨죠? 액세스바이오 월요일 날 무조건 전량 매도 의견입니다. 이게 다시 올라와도 그 투자자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올라와도. 일고의 가치도 없이 일단 그죠? 전량 매도를. 전량 매도하세요. 네네. 이런 종목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에 수천 종목 있습니다. 차라리 그 수천 종목 중에 하나 앞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자, 한진칼, 역시. 액세스바이오 보유자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제가 의미 없는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명확하세요. 네. 네. 올라갈 확률이 적다면 지금은 과감하게 덜어내는 게 좋아요. 뭐 매수가 대비 현재가의 괴리가 50%, 60%, 70%면 이미 손절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뭐 가져간다라고 치지만 지금 이 액세스바이오나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와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내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터졌던 2월의 급락 절대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좀 위험하겠지만 다시 안 올 확률 저는 99%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도 미국은 올라갔고요. 여전히 신고가고요. 가는 종목 가고요. 중국, 유럽도 여전히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럼 내려가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결국 다시 다 잡고 K방역이 힘을 더 내준다면 시장은 다시 갈 확률이 높으니 자꾸 내려가는 종목도 관심 가지지 말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의 종목 교체라는 게 더 확실하다라는 이야기.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이 종목과 이어서 제가 오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받았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이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었었어요. 자, 오텍 13,200원의 비중 10%인데요. 자, 오텍은 뭐 하는 회사냐면 이 냉동 탑차라든지 이 배달하는 1톤 트럭의 특장을 만드는 화물 관련 기업이에요. 근데 얘가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올라갔느냐? 자, 오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름 계절주에 속합니다. 네. 원래는 왜? 신선 제품들 배송하려면 냉동 쪽 이쪽 아닌가요? 냉동 네네. 탑차가 꼭 필요하고 여름이면 수요가 증가하고 또 올해는 로켓 배송, 네. 뭐 이마트의 SSG닷컴 막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생활 패턴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돼요. 네. 그런데 자, 사실은 오텍은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오른 게 아니에요. 자, 음압 병실 치료 차량을 만드는 부품을 생산합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해서 진단 키트는 지금 지는 해. 그런데 음압 치료 관련 차량 만드는 회사는 다시 뜨는 해네요. 뜨는 기업. 자, 그러면 같은 코로나19 테마에서 이제는 손바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진짜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그렇죠. 시기네요. 액세스바이오가 하한가 가는 동안 오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제가 이 오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거의 수년 동안 여름이면 매년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솔직하게 네. 올해도 올 초에 이제 매매를 하려고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 이상 상승하는 것을 제가 수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오늘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자, 우리나라 눈여겨봐야겠어요. 오늘 이 네. 중대본에서 발표한 게 뭐였냐면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정말, 안 되겠죠. 네, 분수령이네요.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고 확진자가 예전보다 지금 많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음압치료 차량이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 저는 오택 대량 거래량을 터졌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교육드렸던 내용 자, 한번 짚어보죠. 차트를 볼게요.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 거래량과 장대 양봉. 자, 모두 완벽한 지금 포지션에 우상향 쳐있습니다. 쪽으로. 네. 자, 박스권 돌파 우상향 쪽으로 바로 이 에이스 김은수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완벽한 포지셔닝을 지금 잡은 기업이 오택입니다. 시장이 밀릴 때 많이 안 밀렸고 반등 줄 때 더 강하게 반등을 네. 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갈 확률이 높기 크다. 때문에 그렇죠. 오택은 그리고 이 질문 주신 분의 매수가가 이미 수익권이에요.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정말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같은 시장에 수익권 종목 상담 그죠? 네. 최고죠. 박수를 쳐줘야 박수를 돼요. 진짜 한번 쳐줘야 됩니다. 역시 우리 김쌤께 배운 그렇죠. 분 같습니다. 자, 네. 오택은 저는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면서 앞선 한진카일과 SS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분은 네. 이 오택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면서 사실 반성을 해야 된다. 반성을 아셨죠? 네네. 이런 종목을 지금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자, LG전자를 한번 볼게요. LG전자. 요새 LG가 제일 잘 나가는 제가 제일 최애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LG전자인데 맞습니다. LG전자의 가장 큰 단점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마케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본업 되게 잘해요. 제품도 좋고 네. 성능도 좋고 기능도 좋은데 마케팅을 못합니다. 자, 라이벌사에 대비해서 모바일 사업군이 여전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자,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홈 인테리어 관련 부품들이 엄청나게 붐이 맞아요. 일었어요. 제가 이제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도 이 홈 인테리어 CC라고 하는 대형 마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한번 가봤더니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그동안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몰랐던 집에 손볼 곳들 다시 리모델링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이 해당 관련 인테리어의 수요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진화해서 가전에 대한 리모델링 욕구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네네. 저도 이번에 집에 있으면서 또 기록적인 장마가 또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를 생각을 하는 거죠. 제습기를 하나 이번 기회에 사야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번에 동일하게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그렇죠. 아빠가 계셔서. 그렇죠. 저도 이제 다음 주도 네네. 그렇고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거의 한 2번 정도는 지금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 집에 있으면서 자꾸 뭐를 사야지. 이번에는 월급을 받으면 이 가전제품을 바꿔야지. 저도 이제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 온 국민이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LG전자 시그니처라는 그렇죠. 이 가구가 그렇죠. 정말 예뻐요. 맞아요. 디자인도 예쁘고요. 맞아요. 성능도 좋습니다. 저도 매장에 가서 봐보면 S사보다 뭐 S사라고 말할 필요 없죠. 정말 삼성이랑 뭐 예뻐요. LG랑 이렇게 네네. 비교를 해놓으면 요새 뭐 LG전자 제품 정말 진짜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제일 예쁜 팔리고 것 있고.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LG전자의 차트를 보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급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수급, 오늘 수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수급 화면 보이시나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LG전자는 8월 10일부터 20일 현재까지 약 8거래일 동안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와. 심지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네. 점에서 LG전자는 무조건 간다. 정말 그룹주 자체가 상승세였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LG 그룹주 저는 이번에 네. 지주사를 사실은 매매하려고 사진 않아요.
등락률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주사보다는 관련 계열사들을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올해 LG 그룹주들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LG 쪽도 많잖아요. 뭐 통신, 전기차, 화장품 다 있는데 뭘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네. 화장품주를 좋아하는데 오. LG 생활건강 한번 차트 볼까요? 네. 자, LG 생활건강. 자, LG 생활건강. 오텍과 동일한 제가 패턴입니다. 자, 박스권 돌파할 때 거래량 붙고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이었던 주가가 160만 원 이상을 넘어가려는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LG 생활건강이에요. 가는 기업은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이 친구는. 그렇죠. 근데 LG 그룹주들이 사실상 좀 무겁긴 하기 네네.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 더 먹힌다. 소위 먹힌다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그렇죠. 요새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차라리 LG전자처럼 엉덩이 무거운 종목 사자 그러니까요. 라는 투자 심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블라인드 종목하고도 이 LG그룹주는 연관이 있다 오, 라는 이야기 제가 드리면서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이야기 여쭤봤습니다. 드리면서 LG를 너무 네. 자, 칭찬하시길래. LG 그룹주 역시. 전체적으로 네. 다시 한번 체크할 때다. 포트에 없다면 오늘 블라인드 종목 좋아요. 마치고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네. 아셨죠? 자,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9만 원 올라왔으니까 자릿수 바뀌는 10만 원 딱 찍는 거 보자. 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네. 10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만 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10만 원 꼭 터치하는 LG전자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종목 중에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 종목을 가장 먼저 접수를 받았는데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은 좀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오. 자,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자, 칩셋 미디어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일단 이 회사의 본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부품을 생산합니다. 자, 미디어 비메모리. 관련된 것 같은데. 네, 그쵸? 비메모리인데 그럼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빠르게 회복했는데 중소형주는 왜 회복하지 못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칩셋 미디어를 접수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네. 했어요. 아니,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당연히 회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다른 종목도 회복 보일 때, 자, 솔브레인, 원익 IPS, 실리콘웍스 이러한 기업들 회복 보일 때 칩셋 미디어의 이 주가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수급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들어온 것으로 잡혀요. 잡히기 때문에 한번 굉장히 고민을 해봅니다. 자, 어떠한 고민이냐? 차트와 거래량을 봤을 때는 사실은 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되는 게 제 기준엔 맞습니다. 지금 8,200원인데 8,000원까지 떨어지면 왜 손절을 해야 되느냐?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8,000원 이탈하면 다 던집니다. 다 던져요. 왜? 굳이 비메모리 반도체 칩셋 미디어 아니더라도 지금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전량 손절을 해야 되지만 네. 일단 수급이 오늘 좀 받쳐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7,500원까지 한번 봐보자 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7,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겁니다. 8,000원보다는 7,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력이 있을 수 있으니 7,500원 이탈 전까지는 저는 보유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 7,500원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칩셋 미디어의 시세는 거의 죽었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IT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종목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만약에 내려갈 때 살 거라면 기다렸다가 주가가 왕창 망가졌을 때 사야 된다. 아셨죠? 칩셋 미디어의 손절가는 7,500원, 목표가는 10,000원을 좀 제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5종목을 종목 상담을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SK 하이닉스를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 제가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저하고 하시는 분들 저희는 화요일 날 전량 손절을 했어요.
네, 전량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포트를 전량 매도를 해서 100% 현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요일을 그냥 보냈고요. 목요일 날 종가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장이 반등한다면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시총상위 1, 2, 3위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자, 그런데 왜 1위인 삼성전자를 안 하고 2위인 SK하이닉스를 제가 목요일 날 매매를 했을까요? 당연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 게임입니다. 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탄력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죠. 정말? 똑같이 500만 원을 투자해요. 근데 다음날 삼성전자는 2%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5% 올라가요. 그럼 무엇이 더 우리에게 돈이 되겠습니까? 2위. 그렇죠. 2위 SK하이닉스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50%를 몽땅 SK하이닉스를 매수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중 50%예요. 자, 비중 50%를 매수했고 오늘 7% 이상의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가장 싸게 사서 높을 때 팔면 되는 겁니다. 혹은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높은 가격에 있는 종목 사기가 애매했던 한 주였어요. 네. 그러면 전략을 빠르게 바꿔야 되죠. 더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 프로만 보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경제 방송, 많은 경제 프로그램을 보실 텐데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아마 이번 한 주에 많이 들었던 종목 이야기를 제가 해보면 SM이라고 하는 종목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대신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시장이 큰 움직임을 줄 때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안의 종목으로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생각이 듭니다. 중소형 개별주들 위로 20, 30% 올라가지만 반대로 밑으로 20, 30% 이상도 금방 손실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종목 상담 드린 분들 잘 들어보시고 주말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전문가가 하는 말대로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지. 무조건 제 말이 맞으니까 하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투자자가 마음의 준비가 돼야 포트를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매매를 보다 안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말 새에 한번 여러분들도 마음의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마음의 정리가 안 된다? 그럼 어디를 이용하냐? 바로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김쌤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저는 주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엔 절대 답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노란통 메신저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1교시 키워드로 보는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자, 오늘부터는 2교시에 제가 블라인드 종목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2교시에 블라인드 종목을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자, 다들 물 한 잔씩들 마시고 2교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